서비스가 그지 같아. 욕먹는 건 욕 먹어야 됩니다. 운영하는 운영사의 문제인 거야. 저런 건 다 믿고 걸러야 돼. 이래서 취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대표님 올해 휴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여름 휴가? 휴가 계획은 대부분 못 세우는 것 같고, 갑자기 일정 비면 내일 가자 이래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갔다 오고, 최근에 오랫동안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지를 가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전주에 예약해서 갔어, 대만도. 대만 휴가셨어요? 출장이 아니라? 대만이 출장이 아니라 휴가. 이거 영업 비밀인데. 출장이라고 몰래 하고서는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거? 네. 출장이죠. 가서 이렇게 대만의 맛집을 탐사하고, 또 음식도 직접 먹어보고, 또 좋은 공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네. 출장인 거죠. 모든 장소와 모든 곳에서 배운다. 나 요런 또 마음을 가지고. 대만이 한국 못지않은 호텔 불모지예요. 좋은 호텔 체인들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가 있고, 호텔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고급 호텔들이 거의 없어요. 신기한 게 그건데, 아열대에 가까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리조트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가 않아. 호텔과 리조트의 차이가 뭔지 알아? 현실적인 구분 방법은 내가 객실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수영복 입고 이 상태로 복도 가가지고서는 수영장으로 나가면 민망해서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은 대부분 호텔이고, 리조트는 이제 수영복 차림에 수영하다가 이제 물 젖고 이제 수건 대충 이렇게 말린 다음에 객실까지 걸어와도 꺼리낌이 없는 공간 구조라던가 숙소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야외 친화적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리조트와 호텔을 좀 나누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호텔보다는 리조트가 좋긴 해. 자유로우려고 가는 곳인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 객실에서 있을 때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그 느낌 너무 싫어. 독채거나 전체 층수가 낮아서 뭐 5층 아래로 돼 있다거나 야유로 접근성이 되게 빠른 곳들은 좋아하는데, 큰 이제 뭐 30층짜리 건물에 객실이 쫙 이렇게 있고 내 옆에 방 한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복도를 한참 걸어가서 내 객실에 들어가는 그 느낌은 그거거든요. 롯데호텔 제주가 객실 배정 잘못 봤잖아. 그러면 중앙 로비에서 내 그 객실까지 진짜 걸어서 한 층 안에서 걸어서 진짜 한 8분 가야 돼. 네, 객실 한 50개 지나가야 돼. 수영장 한번 갔다가 가서 이게 한 세월이야. 그래서 좋은 호텔 고르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풀빌라를 내가 가고 싶은데 풀빌라는 무조건 가격이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런데 1층이 수영장이고 내 방이 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풀 억세스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직접 수영장으로 뛰어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몇 걸음 걸으면은 바로 수영장이 있잖아. 그러면 수영장을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이용하게 돼. 이 시설을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10번, 20번 이용한 거랑 2번 이용한 거랑 사실 휴가의 분위기가 다르지.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숙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 보고 고르세요? 근데 케바케인 것 같아. 객실 매진된 호텔들을 잘 안 가거든. 왜냐하면 매진됐다는 말은 뭐겠어. 사람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호텔이 가동률이라는 게 100%를 가동시켰을 때로 인원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객실이 다 차면 사실은 서비스 인력이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어. 매진될 객실이잖아. 내가 묵는 기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호텔 일부러 피해요.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특히 나이 들수록 여행하는데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고, 만족도에. 가동률 자체가 50% 언저리인 조금 한물 간 호텔, 거기에서 내가 여유롭게 왕처럼 지내는 게 난 훨씬 더 좋아.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러면 내가 난 좀 고급 호텔을 묵고 싶어. 근데 예약 사이트 이 놈들이 상술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어. 그랬을 때 정렬 리스트를 호텔의 성급으로 나누는 게 있어. 단순히 가격순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사이트의 추천순도 아니고, 내가 이제 이 근방에 있는 호텔들의 등급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용을 많이 해요. 호텔도 등급이 낮은 곳도 높은 곳도 하루를 잘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지만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퍼실리티와 서비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행에 어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등급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성급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는 시그니엘이 아예 4성급에도 못 들었더라고요. 3성급이라고 불리는 추천 등급을 시그니엘이 받았죠.
모든 건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양쪽에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론에서 우리나라 호텔들 수준이 이따이다, 신라호텔이랑 포시즌 2개만 빼고 지금 이제 5성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만 5성급이지 세계적으로는 인정 못 받는 5성급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대책에 이제 까였었고, 전문가분들이 포브스의 성급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추천 등급도 충분히 좋은 호텔이다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긴 해요. 충분히 좋은 호텔은 무슨 충분히 좋은 호텔이야. 전 세계 1000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그리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으로만 봤었을 때 이게 서울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5성급이 2개밖에 없는 거거든. 객관적인 만족도로 그래도 평가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편이어서 호텔리어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 이제 미슐랭 같은 거지. 미슐랭의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 맞지? 근데 미슐랭을 받은 게 안 자랑스럽나? 그건 아니잖아. 받았으면 자랑스러운 거고, 삼성 받았던 애들이, 미슐랭 3스타 받았던 애들이 1스타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 미슐랭 저 따위가 우린 평가할 수 없어. 그래서 1스타여도 난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뭔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볼 때인 거지. 롯데는 왜 삼성을 받게 되었는가? 롯데호텔을 가보시면 알아요. 서비스가 그지가, 롯데 서비스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데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욕먹는 건 욕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은 너무 많은 곳이야. 롯데 시그니엘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장점은 사실은 퍼실리티에 대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압도적인 뷰와 전경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각종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고, 근데 포브스의 기본적인 점수 배정 체계가 서비스 점수가 70%고 시설 점수는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격조 있고 우아한 곳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시설이 좋은 곳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일반 대중이 느끼는 호텔에 대한 만족감은 케바케지만 대부분 7위 시설이고 서비스가 3위야. 내가 여행을 해외로 갔을 경우에는 컨시어지 서비스라던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국내 호텔을 가시는 경우에는 사실 한국말 잘 통하잖아. 컨시어지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거든. 현지어가 통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영어로서 소통해 주면서 뭔가 중간에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국내에서 호텔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줄어들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서비스가 호텔 경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시는 곳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나는 격조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 더 특별한 서비스의 경험을 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브스의 점수가 좀 더 유용한 지표가 되겠지. 그래서 포브스의 점수의 지표는 서비스 지표라고만 거의 보시면 되고,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1박에 100만 원을 주고 시그니엘을 갈 건가, 아니면은 이제 포시즌을 갈 건가, 나는 아마도 시그니엘을 추천할 것 같다. 사실 포시즌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뷰가 있긴 한데, 경복궁 뷰가 있긴 한데 통창이 없어. 창이 다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경복궁 뷰는 또 추가금 내요. 네, 이제 시그니엘의 압도적인 이제 뷰를 비교할 수는 없죠. 비슷한 방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시그니엘 갔었을 때 훨씬 더 즐길 거리, 이야기할 거리, 추억에 남을 거리가 많지. 밑에 쇼핑몰도 잘 돼 있고 먹을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는 사실 조금만 내려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올라와도 되거든. 그래서 포브스의 선정을 꼭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봤었을 때 마음에 드는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시그니엘 라운지를 들렸는데, 전체 호텔에 그 라운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홀의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어. 저기요를 못 하겠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인 거야. 근데 결국 서비스의 퀄리티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야. 운영하는 운영사의 문제인 거야. 방침의 문제인 거야. 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답 속도거든. 호텔 서비스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친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주는 게 더 중요해. 버기카 부르면은 5분 안에 바로 오고, 플리즈 했는데 띵동 하면은 어머 소름. 결국은 인력을 몇 명을 배치하는가, 서버 한 명당 몇 명의 고객을 케어하게 되는가, 이 비율을 직원들의 어떤 정신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력에 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롯데 측은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신라나 네, 포시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두바이에도 7성급 호텔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네, 저런 건 다 믿고 걸러야 돼. 네, 무슨 6성급은 6성급이야.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거 6성급, 7성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왜 뭐 뇌절해서 아예 9성급, 10성급 하지? 뭐 20성급은 왜 안 나와? 이래서 취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취향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난 버즈알아랍이 너무 탔거든. 그 옛날에 200만 원이었어. 그때는 200만 원이면은 네, 정말로 비싼 거였어요. 7성급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버즈알 아라비였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이제 골프 치고 세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화제가 됐었던 호텔인데 그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실제로 가보잖아? 되게 낡았어. 관리가 잘 안 돼. 호텔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게 호텔의 정중앙에 거대한 수족관이 있거든요. 이끼가 본인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호화로움을 그냥 담으려고 하다 보니 기술적인 고려라던가 어떤 물성들에 대한 배합과 강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이 일단 다 대리석을 발라놓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대리석이 다 변색이 되잖아. 그런 것들이 다 호텔 안에 묻어나. 그 종로타워 있잖아. 그러니까 딱 그 건물이 생각이 나거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과 이제 금속 판들을 정말 많이 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앤틱한 매력이 돋보이는 소재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부식되고 낡아 보이는 소재야.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바닷가 앞에 있잖아. 해풍을 맞으면 있잖아. 만들어진 지 불과 10년 만에 되게 낡은 호텔의 느낌이 나버리고 왜 이렇게 조잡한가 봤더니 오픈을 앞두고 국왕인가가 와가지고서는 임팩트가 없다. 오픈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기적과 같이 오픈했다고 나오거든. 사실 그 말은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안에는 식음업장 최악이야. 질 낮은 결혼식 뷔페만도 못해. 이 맛이 나에게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그냥 구성 자체가 동네 결혼식 뷔페야. 고급으로 만든 음식들이 아니고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 투숙객이 동양인이야. 동북아 3개국의 분들이 한 80%인 것 같고 서양인이 아예 없어. 이 7성급이라는 마케팅의 효과를 가지고 한국에서 관광상품으로 유럽이라던가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두바이 들려가지고 여기서 1박 정도 하고 가시는 걸로 7성급 호텔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어떤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그 돈 주고 거기 퀄리티를 왜 가? 7성급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홍보해주고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시설이 어떤 만족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 서비스보다는. 근데 서비스의 중요함은 뭐냐면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은 시간이 질수록 계속 점수는 깎여. 낡아지고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 이제 시설만 믿고 서비스가 엉망인 호텔들은 시설의 노후화되는 속도조차도 이 관리의 영역이 소홀하면은 그럼 훨씬 더 빨리 노후화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모든 하나로 이제 얽혀서 만족도를 결정을 한다. 내가 꼽는 최고의 호텔 중에 하나가 방콕에 있는 페니슐라거든요. 그리고 만다린 오리엔탈. 만다린 오리엔탈은 건물이 뭐 1908년 건물인가 그래. 콘크리트 건물인데 너무 낡았잖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건물체로 한 적은 없어. 그냥 객실망주로 계속 바꿨지. 오래된 낡은 호텔인데 명성을 지키고 있는 호텔 있잖아. 그럼 그 호텔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상 호텔들은 신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진 않거든. 그런데 명성 있는 오래된 호텔 권위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가성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대중들의 시선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사실은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페니슐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포시즌이 있거든요. 포시즌은 이제 오픈한 지 한 2년 된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시설 너무 좋고 잘 해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휴가 시즌에는 1박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페니슐라는 30만 원이면 묵을 수 있어. 30만 원짜리 그런 방콕에 있는 다른 신상 호텔을 가려고 그러잖아. 페니슐라보다 훨씬 급이 낮은 호텔을 가야 돼. 전반적인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에서는 비교가 할 수 없고 방의 크기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낡았기 때문에 저렴한 건데 근데 페니슐라나 만다린 오리엔탈은 아직도 방콕에서 최고 호텔로 다 손꼽히는 곳들이거든.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해왔다는 거 그만큼 서비스나 관리가 완벽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낡아도 있을 곳 다 있거든. 페니슐라 수영장 너무 좋거든. 조경도 더 오래돼 있고 본인의 취향 호텔에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등급은 낮은데 이건 진짜 괜찮았다.
낮은 등급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콕의 호텔인데 유사톤이라고 있어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이야. 택시를 타고 시내를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 그랬는데 내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뭔 생각인지 모르는데 핸드폰을 안 봤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마사지샵부터 밥 먹은 식당까지 해서 다 전화했어. 이제 뭐 찾으면 알려주겠다고 다 그냥 그러지. 근데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 찾아질 가능성이 되게 없잖아. 그 다음날 내 객실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 핸드폰을 찾았다. 정말이냐. 30분 있다 오시라는 거야. 핸드폰이 오고 있다는 거야. 호텔 프런트 직원이 내 얘기를 듣고 CCTV를 돌려서 내가 탄 택시의 번호랑 회사의 넘버를 찍어서 그 회사로 전화를 해서 택시 기사랑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고객인데 돌려달라 그래서 그 기사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찾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택시에서 잃어버린지도 정확치가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알아보셔서 내 핸드폰을 찾아준 거야. 거기가 뭐 5성급도 아니고. 근데 5성급이랍니다. 호텔은 5성급으로 가는 걸로. 자, 우리 결론은 그렇게 냅시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낡고 오래된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전통을 지키고 오랫동안 좋은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해서 관리가 잘 된 호텔도 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전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자연환경이야. 그러니까 뷰라던가. 근데 전통적인 호텔들이 압도적인 뷰의 이점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랜드 하얏트 지금 말이 돼? 거기에 호텔이 있다는 게? 남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가능했었던 거지. 사실 신라 호텔도 그렇고 바니안트리도 그렇고 워커힐 호텔도 마찬가지고 지금이라면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줬을 법한 곳에 이미 선점하고 있잖아. 신상 호텔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정수 너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미안해. 나는 둘 다 천상계인 데를 가고 싶어. 둘 다 압도적이어서 가격이 천상계여도 난 거기를 가고 싶어. 두두 뚜루둔 두둔 두두 뚜루루루루루루루